짜잔! 봄이 되어 꽃과 함께 핑크 입고 찾아온 이유희 원장입니다. 타임슬립한 것 같죠? 분명히 지난 영상이 작년 겨울이었는데 철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정신없이 된 것 같아요. 일적으로도 원이 이제 샷기를 마무리하고 신학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더 정신이 없었던 것은 제 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하면서 시간적 여유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겸사겸사 외모 비수기도 막 오고 마음도 가라앉고 했는데 사람이 이럴수록 툭툭 털고 힘차게 일어나서 바지런하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입도 안 풀려요. 오랜만에 했더니 입 좀 풀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유튜브를 업로드하지 않고 있던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립초살초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있더라고요. 많은 사랑 감사합니다. 유튜브 초보답게 유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실하고 열심히 제 의견과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원이 신학기이기도 하고요, 또 언어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언어 통역이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AI가 통번역을 다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승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송중기 배우 제가 정말 참 좋아합니다. 나는 사과할까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영화 많이 안 보는데 봤어요. 근데 그 영화가 한 100년 뒤? 이 정도의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귀에 에어팟 같은 거를 끼고 다녀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외국 사람을 딱 만나도 그냥 한국말 해요. 그렇게 사람 외국어로 언어를 해요. 근데 서로 그냥 바로바로 다 이해를 하고 그냥 대화를 해요.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통번역기가 귀에서 다 해주는 거죠. 제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미래에는 저렇게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평생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막 기사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성인교육 시장이 규모가 3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 3조 원 중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국어 교육이에요. 성인이 돼도 외국어 교육에 그렇게 많이 올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되게 예상치 못한 수치였어요. 많이들 외국어 공부를 하지만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고 그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쵸? 다들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당연한가?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통번역기만 있으면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사실 제 전화기에도 통번역기 하나 있거든요. 번역기 대부분 많이 깔아 놓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기 다 있는데 왜 그렇게 또 외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언어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냐? 사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전 세계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시대에도 되었잖아요. 심지어 미래에 사라질 직업 중에 회계사, 공장 근로자, 캐시어 이런 게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통번역가라고 나와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알렉 로스라는 혁신 전문가 아저씨? 외국인 아저씨께서 2016년도에 말씀하셨죠. 번역을 하는 그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10년 안에 세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6년에 얘기했을 때 2026년? 몇 년 안 남았네요. 정말 2026년쯤 되면 세계의 언어 장벽이 사라질까요? 우리는 외국어 공부에서 이제 해방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간단히 줄여볼게요. 인공지능 번역기가 있는데 꼭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까? 라는 것이에요. 답을 먼저 말하면은 저는 결론을 좀 빨리 내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또 뭐가 꼭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10년 전부터 입학 설명회 하면서 어머님들께 이제 저희가 조기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리면서 언어를 왜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 때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언어는 감정을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번역기가 발달을 해도 이 언어와 말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최종 결론인데, 그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일단 뭐 언어가 문화고, 두 번째 언어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비유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언어라는 거잖아요. 같은 상황을 다 다르게 얘기해요, 인간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 다르게 얘기하고요. 심지어 똑같은 색깔을 보고도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쵸? 얼마 전 미나리라는 영화가 또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감동과 함께 이제 화제가 되었잖아요.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는데, 정의삭 감독님? 그분의 수상 소감을 제가 기사로 봤어요. 근데 미나리가 이제 영어로만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고 한국어가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 골든글로브라는 미국에서 주는 상에서 외국 영화로 분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작품상을 못 받았다, 이래서 약간의 논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삭 감독이 이제 수상 소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이다 라고 한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It is a language of the heart 라고 얘기했거든요. 영화가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이 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화가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에 얼마나 많은 위대하리만큼 좋은 문학작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은 노벨문학상이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어나 영어로 책이 출간이 되면요, 뭐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치면 최소 공식적으로만 5억 이상의 인구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억 이상의 인구가 그걸 읽을 수 있고요. 브라질이나 뭐 카리브의 작은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같은 정서와 느낌으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느낌을 번역해서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이 못 나온 이유가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로 하는 통역에서요, 어떤 사람이 통역을 되게 잘한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통역을 잘한다고 하냐면 직역하는 건 금물이에요. 사실 문화가 다르게 발생하는 오해 소지들을 줄이고요, 간결하고도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통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유독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저 영화 많이 안 보는 사람들 자꾸 영화 얘기하지? 요즘 영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통역을 했던 샤론 체라는 분이 엄청 유명해지셨잖아요. 개그도 너무 재치있게 통역을 잘하시고, 봉준호 감독이랑 송강호 배우님인가? 그분이 막 영화제에서 농담 주고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재치있게 통역을 잘했다고 호평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또 그분이 다녔다던 영어학원이 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들어보면 정말 간결하고 너무 잘하는 통역인데요. 샤론체 번역 중에 간단한 걸로 예를 들면 웃긴 예가 있는데, 돌려봤거든요, 직접. 이게 진짜 AI에서 어떻게 나오나. 송강호 배우가 이 영화에서 자기를, 이 영화를 보면 나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원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슨 뜻인지 당연히 아시죠? 원 없이 볼 수 있대요, 송강호 배우님을. 샤론체는 이걸 어떻게 통역을 했냐면, You will be almost sick of me after this film 이라고 통역을 했어요. 근데 이 직역해보면, 이 영화 보고 나면 너 나한테 거의 질릴걸? 막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잘했죠. 거의 같은 뜻으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팝하거나 뭐 이런 AI 통역기에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You can see it without a circle 이렇게 나와요. 원 없이 볼 수 있대요. 원 없이, 서클 없이 볼 수 있대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사실 기계에서. 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이쁠 때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아이고 내가 고맙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뭐 의미상 Oh my sweetie, oh my baby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거 번역기로 돌리면 Oh my dog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 개새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를 이제 AI로 번역해서 외국인이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느끼겠죠. 아니 멀쩡한 애한테 왜 걔라 그러지? 막 약간 이런 극단적인 웃긴 얘기지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사실 번역기에 돌리면 잘못 나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요, 잘못 나오게 되는 언어적 이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은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주어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번역기 사용하실 때 내가 말한 그대로 타이핑 해가지고 돌렸는데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에밀리 인 페리스인가?를 봤는데요. 그 미드에서 한 여자 주인공이 프랑스에 가는데, 이제 시카고에 있다가 일 때문에 프랑스에 가게 되는데, 프랑스어를 못하니까 번역기를 써요. 근데 번역기를 쓰면서 오해를 받는 웃픈 장면들이 되게 웃기게 나오거든요. 사실 말이라는 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만 완벽한 번역이 가능해요. 서로 다른 역사적 환경이나 뭐
민족, 감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영어 공부를 또는 언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책은 컴퓨터가 읽어줄 수 있어요. 인공지능 번역 기술 중에 요즘 인공신경망 번역기? 그런 번역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 문학 작품이나 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신문기사 타이틀이 됐어요. 저 신문 많이 보네요. AI 기반 인터넷 번역기, 엉뚱한 번역 이제 안녕 바이. 타이틀 너무 엉뚱한 번역 이제 안녕. AI가 신문기사도 작성하고 사람처럼 전화도 받아준다고 해요. 쉬리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컴퓨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언어를 계속 변화시키는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언어는 계속 변하죠. AI는 지금 현재 상태의 언어를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인풋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기계와 기술이 끊임없이 발달하죠. 미래는 문학과 예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되게 많이 동의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핵심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래 언어는 리딩보다는 스피킹이나 리스닝? 말하는 거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어 공부를, 특히나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영어 공부하면 할수록 리딩은 잘 되는데 이제 스피킹이 안 되는 신기한 현상이 막 발생을 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이 사실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마음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좀 절실해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절실해질 것 같고요. 또 융합이 키워드가 되는 미래 4차 산업 시대에서의 리더십 또한 마음이 담긴 소통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인간의 생활을 엄청 편하고 빠르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언어 역량 기반의 소통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언어 역량 기반의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주제도 좀 무거웠나 봐요. 다음번엔 살을 빼고 가벼워진 몸으로 가벼운 주제로 웃긴 얘기 한번 해볼까봐요. 다들 뭐 하시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갑갑하죠. 일상이. 어디 밖에 마음껏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그래도 이렇게 갇혀 지내는 덕분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가족과 함께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멀리 못 나가니까 뭐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도 올라가 보고요, 꽃도 보고, 집에서 매트 깔고 저스트 댄스 이런 거 틀어놓고 막 땀이 나도록 뛰어보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소확행들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가지고 아이들과 만난 저녁을 먹으면서 숙제시키고 학원 라이딩 하는 엄마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과 안 워킹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시 올게요. 빨리 올게요.